노동당 당원 기본교육 두 번째 시간 노동당 강령 해설입니다. 노동당 강령은 2013년 6월 23일에 제정되었고 2017년 8월 27일 정기당 대회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현행 강령을 자세히 뜯어보고 개정의 배경과 강령이 가리키는 실천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이 시간의 과제입니다. 강령 제정 이전의 역사적 문서들로서 당은 민주노동당 강령, 사회당 강령, 진보신당연대회의 강령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이전의 진보 정당들의 강령을 역사적 문서로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당이 독자적 진보 정당의 역사를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개정 이전의 구강령과 개정 후의 현행 강령은 모두 시대의 위기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서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강령은 모든 위기의 근원에는 자본주의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러한 시대 규정을 구체화된 서술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제위기, 민주주의 위기, 생태적 위기는 병렬이 아닌 총체적 연관관계가 드러나도록 서술되어야 합니다. 개정된 강령은 이러한 위기들을 이 시대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의 위기의 다차원적인 양상으로서 서술합니다. 위기에 직면하여 당이 제시하는 대안도 사회주의 대전환이라는 수사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행 경로가 제시되는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강령의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지만 위기의 구조와 대안 사회로의 이행 경로에 대해 원칙적인 언명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개정된 당헌은 강령을 본강령과 부속강령의 중층적 구조로 나누고 있습니다. 본강령은 3분의 2의 특별 의결 정족수로 개정되며 부속강령은 2분의 1의 일반 의결 정족수로 개정됩니다. 이처럼 강령의 의결 정족수를 이중화한 이유는 부속강령에서 분야별 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과반으로 완화된 부속강령의 내용은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되어 각 분야의 구체적 과제를 담을 수 있습니다. 부속강령은 의제별 사회운동기구에서 논의되어 제출되고 정책위원회와 조율을 거쳐 당대회에서 의결될 것입니다. 의제별 사회운동기구가 차근차근 건설되었고 앞으로도 건설될 것이기에 앞으로 이 과정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본강령은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로 진단하고 위기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전쟁 위기, 지구 생태계의 위기라는 4가지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강령은 이와 같은 4가지 차원을 좀 더 구체적인 층위에서의 연관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구체화된 서술의 중심 개념은 신자유주의의 지속 불가능성입니다. 강령은 불안정 노동의 확산, 일자리의 고갈,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 금융적 수탈로 세계시장의 지속적인 위축을 신자유주의의 지속 불가능성의 표출 형태로 열거합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살아남기 위한 자본과 자본의 경쟁, 국민국가와 국민국가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또 한 번의 비약적인 기술 혁신이 준비되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강령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지속시키려는 운동 형태가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실제로 한쪽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과 재생산 영역 전체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구글, 페이스북, 지메이스, 아마존, 지이, 에어비앤비와 우버,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플랫폼 자본의 사회 인프라 지배가 노골화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이후로 보호주의와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도 개정된 강령의 시대 인식에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강령은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 청년 실업이 지배적인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대중민주주의의 토대는 이미 무너졌다고 밝힙니다. 이를 통하여 강령은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위기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은 오직 신자유주의의 종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나아가 강령은 생태적 위기의 심화와 경쟁적 국민국가, 자본주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굴뚝산업으로 고용을 유지하려는 개별 국민국가의 망상은
여전히 꿈틀거린다는 언급은 생태 파괴적 자본주의에서 녹색 자본주의의 전환이 제동적 과정이 아니며 자본주의와 성장주의의 결합은 자본과 자본의 경쟁, 나아가 국민국가 자본주의 간의 경쟁에 의하여 언제든지 더 큰 생태 파괴로 리바운드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자국의 철강, 석탄 등 제조업을 보호하고자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습니다. 2018년 들어 한반도 핵위기의 해소와 정전협정체제의 비핵평화체제로의 전환에 많은 희망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설령 남북, 북미의 전쟁 위기와 핵위기가 해소된다고 해도 동북아에서 중미, 중일 갈등은 아직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미의 군사적 긴장은 한반도 긴장 완화의 국면 속에서도 오히려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강령은 이러한 상태를 국민국가들은 경쟁적으로 군사화하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와 한반도는 남북, 북미, 중미, 중일 갈등으로 핵 위기와 전쟁 위기가 일상이 되었다. 라고 일반화하여 서술합니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문제에 특정하여 서술하는 대신에 동북아 전체의 군사화를 중심으로 강령이 서술된 이유는 바로 강대한 국민국가들이 인접하고 있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해소에 시차가 있을 수 있고 한반도의 군사 긴장 해소가 곧바로 동북아의 집단적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의 상황 변화를 반영한 구체적인 입장은 부속 강령이나 주요 정책 문서에 의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강령에서 핵무기가 초래하는 전쟁 위기에 뒤이어 핵 발전에 의한 생태적 위기가 나란히 서술된 이유는 핵무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핵 발전도 문제이며 비핵 평화 사회의 건설에는 핵 발전소의 폐기도 포함된다는 당의 근본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후쿠시마 재앙 이후 탈핵은 시대적 요청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탈핵 에너지 전환에서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강령에서 말하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전쟁 위기, 지구 생태계의 위기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는 우리의 일상적 삶과 동떨어진 위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고용, 주거, 건강, 노후의 불안, 가계부채의 폭증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서 위기는 이미 우리 모두의 일상적 삶이 되었습니다. 강령은 모든 영역에서 심화되는 불평등으로 위기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평등은 심화되고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립니다. 우리 모두가 수동적 피해 대중의 삶을 강요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위기를 더 많은 대중의 희생을 통해 관리하려는 신자유주의의 통치가 아무런 저항 없이 관철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다른 경제, 다른 사회, 더 많은 민주주의와 좋은 삶을 요구하는 대중적 저항이 일어나고 있고 낡은 질서와 광범 위한 피해 대중의 싸움, 위와 아래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는 또한 격화된 사회적 투쟁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 수준에서 과거로의 퇴행인가, 보다 나은 미래로의 전환인가를 둘러싼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익숙하던 모든 것이 이미 낡은 것이 되어버렸지만 새로운 것은 채 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운동의 과제는 단순히 더 밀려나지 않기 위해 현재를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입어 전진하는 것이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익숙하던 모든 것이 이미 낡아버렸다면 당은 이제 아직 채 새로운 것이 등장하지 않은 시대에 새로운 해법을 던지며 스스로 새로운 것으로서 등장해야 합니다. 강령은 앞에서 서술한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당의 임무로 설정합니다. 사회적 생태적 전환이란 현재의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전환의 두 가지 성격을 밝히는 표현이며 생태적 전환 없는 사회적 전환, 곧 생태적이지 못한 사회주의는 당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이어서 강령은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구체적 과제로서 모든 종류의 불평등의 해소, 민주주의의 확장 강화, 항구적 평화체제, 핵 발전의 종식과 생태적 전환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과제는 사회적 투쟁의 한복판에서
당이 해결해야 할 임박한 과제이며 아울러 개별 과제 해결 과정에서 당의 임무와 과제는 보다 높은 목표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강령은 큰 틀에서의 이행 경로와 목표를 적어도 추상적인 수준에서 서술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대전환과 모든 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발전을 통해 자유로운 모든 개인의 평등한 연대로 나타납니다. 강령은 당의 임무를 민주적 사회주의의 건설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 소수자 운동과 결합된 사회주의를 넘어서 보다 높은 차원의 사회형식, 곧 자유로운 개인의 평등한 연대라는 궁극 목표를 언급함으로써 당이 지향하는 대한사회의 해방적 차원을 강조합니다. 당의 임무와 과제를 밝힌 후 강령은 당의 가치 지향을 밝힘으로써 우리 당이 어떤 성격의 정당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우리 당은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를 지향하는 좌파 정당으로서 동시에 이는 우리 당이 노동자 정당, 생태주의 정당, 여성주의 정당, 평화주의 정당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이 비판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실천적 전통은 사회주의 운동만이 아니라 여성주의, 생태주의, 평화주의 그리고 소수자 운동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좌파 정당을 정의하면서 강령은 소비에트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오류와 한계를 언급합니다. 20세기 사회주의의 두 주류와 달리 우리 당은 주요 생산수단, 사회 인프라, 지식과 정보 자원, 토지와 자연환경 등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수요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주적 결정과 협력에 의해 운영되는 대한사회를 지향합니다. 당연하게도 우리 당은 민주주의 정당이며 대중주권의 기초가 물질적으로 보장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또한 정치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민주주의가 경제, 문화, 사회적 생활의 전 영역에 확장된 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우리 당이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당적 실천에 살아있는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강령의 후반부에 우리 당의 대중적 기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 당이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밝히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기도 합니다. 강령은 우리 당을 노동자, 농민, 빈민의 정당이고 불안정 노동자, 실업자, 영세상공인 등 피어갑 대중들의 정당이라고 규정하며 아울러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실현하는 정당이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10건은 강령의 서술이 구체적 대중을 호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강령은 우리 당의 대중적 기반을 노동자 계급의 정당과 같은 단일 계급으로 설정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고통받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투쟁하는 모든 이들의 정당으로 표현합니다. 당은 탈자본주의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등한 연대 위에 대중적 기반을 가집니다. 우리 당은 탈자본주의를 위한 대중정당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한 경로로 강령이 제시하는 길은 사회운동 정당입니다. 이 시대는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신자유주의 파행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1987년 탄생한 두 가지 사회운동, 민주주의 운동과 민주노조운동, 1990년대에 등장한 시민사회운동은 모두 위기에 처했고 심지어 정착기도 아닌 쇠락기, 해저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사회운동이 등장할 때에만 이 위기는 해소될 것입니다. 강령은 우리 당이 스스로 독자적인 사회운동이 되어야 하며 그럴 때에만 비로소 독자적인 진보정치운동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회운동의 위기의 시대에 우리 당은 스스로를 독자적인 사회운동으로서 세우고 약화된 사회운동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회운동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단순히 사회운동단체가 아니라 정당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당이 다양한 사회운동들을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목표 아래 하나로 묶어내는 일을 맡아야 하며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를 종식하고 탈자본주의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노동당 강령 해설을 마치겠습니다.